안녕하세요. 광교현 세수학과 아동발달센터 센터장 이대현입니다. 지난번에 일반 발달 아동들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성향을 가진 아동들의 발달적 특징과 기타 징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드리기로 했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성향을 가진 아동들과 단순히 발달이 느린 아동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성향을 가진 아동들과 단순히 발달이 느린 아동들의 차이는 질적인 특성 차이와 발달 영역 간의 불균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 의사소통의 목적과 사용 방식, 행동 양상, 감각 처리 특성,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에서 분류하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성향을 가진 아동들과 단순히 발달이 느린 아동들을 비교하여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들은 발달 수준에 비례해서 눈맞춤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나이에 맞지 않아도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은 있는 편입니다. 또한 가리키거나 보여주면서 타인과 관심을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나이보다는 미숙하지만 또래에 대한 관심도 많으며 놀고 싶어하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그에 비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성향을 가진 아동들은 발달 수준과는 무관하게 눈맞춤이 부자연스럽고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사람보다는 사물에 더 관심을 보이며 타인과의 연결 의지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공유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타인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래에 관심이 없거나 대인관계 자체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사소통의 목적과 사용 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순한 발달 지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는 언어나 표현하는 언어가 연령 대비 늦을 수는 있으나 손짓, 머리 끄덕임 등 자연스러운 제스처 사용을 보입니다. 또한 나이대에 맞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모방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제스처나 언어 표현을 통해서 타인에게 요구하기 표현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자폐 스펙트럼 성향을 가진 아동들은 비슷하게 언어 발달 지연을 보이지만 말을 통한 의사소통 동기 자체가 약한 편이고 비언어적인 표현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기능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모방에 관심이 없거나 의미 없는 모방을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사물에 집중하거나 요구 표현이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세 번째, 행동 양상 측면으로 살펴보면 단순한 발달 지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보다는 단순하긴 하지만 사회적 요소는 포함된 놀이 방식을 사용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일상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 자체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성향을 가진 아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는 반복적인 놀이를 반복하거나 상징놀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회전, 정렬, 손 흔들기 등의 뚜렷한 상동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행동 패턴들을 보이게 되고요. 루틴의 작은 변화에도 강한 저항, 불안, 분노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각 처리 특성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단순한 발달 지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령 수준에 비례하여 감각 반응이 나타나는 편이고 장난감, 소리 등 선호할 수 있는 자극이 다양합니다. 그에 반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성향을 가진 아동들은 청각, 촉각, 시각 등에서 과민하거나 둔감한 반응이 빈번하고 특정 자극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비정상적인 선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게 되면 단순한 발달 지연 아동들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로 사회성과 상호작용 방식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발달 지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느리긴 하지만 발달 수준의 문제이지 지속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극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모르지 않게 발달하고 발달 질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사회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결함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결여로 인해서 타인에게 관심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자극에 과도하거나 무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들과
단순히 발달이 늦은 아이에 대한 비교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두 내용이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개월 전에 우리 아이가 전반적인 발달이 또래 친구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이루어져야,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들과 단순히 말이 늦거나 발달이 늦은 아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선별해내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생후 36개월 전의 아동들이라면 이 아이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딱 진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 개입이 필요한지, 아니면 가정 내 양육 방식을 개선하던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과 단순히 말이 늦는 아이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사회성과 상호작용 방식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이며 조기 발견 및 치료가 핵심이고 적절한 접근이 효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36개월 전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성향을 보이는 아동들과 단순 발달 지연 아동들의 발달 양상이 비슷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느린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중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식의 가정 내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이 또래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우리 아이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면 주변 센터나 저희 센터를 내원하셔서 전문가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성향을 가진 아동들과 단순히 발달이 느린 아동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여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